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미국 LA의 퓨리턴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 정식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 8학기입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것은 인천 캠퍼스에서 부활어학과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로 전화해 주시고 12월 14일 화요일 10시 반까지 오시면은 실기하는 것을 직접 청강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시는 것은 청강하신 뒤에 해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가콜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저한테 힘을 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이게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 좋아요는 영상 도달할 때마다 보시면서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지난달에는 타우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그 뒤꿈치 뼈의 주인공이 발굴된 동굴 무덤과 뼈상자가 있습니다. 를 소재 삼아 그 동굴 무덤의 모양과 그곳에서 발굴된 뼈들이 이야기하는 무덤의 주인 가족들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비교적 부유했던 사람들의 매장 방식인 이스라엘의 2단계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의 북쪽 기브앗 하미부타로에 택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유대인의 동굴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헤롯 왕조 시대의 토기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기원전 37년에서 기원 후 70년 사이에 사용된 가족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굴 형태의 무덤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훨씬 전인 기원전 3100년에서 29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굴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분열왕국이죠. 비약적으로 많은 동굴 무덤들이 가나안 땅에 증가합니다. 왜 동굴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조상 숭배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조상들의 유골들을 동굴 무덤에 안치해 놓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한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아모스 6장 7절과 예레미야 16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영향으로 동굴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지리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스라엘의 땅은 연한 석회질 땅으로서 동굴들이 형성되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조상이 죽으면 땅을 파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나 연한 석회질 땅의 동굴을 파서 안전하게 시신을 보존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동굴 무덤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매장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가면서 비교적 동굴 무덤 양식이 일반적이 되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동굴 무덤을 만들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굴 무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와 하미부타르에서 발굴된 무덤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거실 같은 큰 방으로 들어가면 사방으로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작은 방이 4개가 있고 한층 더 내려가면은 또 다른 큰 방에 작은 방 8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구조예요. 이게 동굴 입구입니다. 이제 바위로 막아놨죠. 의자 형태의 턱이 있고 의자 형태입니다. 방 A가 있고 방 B가 있습니다. 이게 뼈들을 모아놓은 구덩이 이것이 이제 13번입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방이 있습니다. 시신이 안치하는 방이죠. 그 다음에 동굴 무덤 입구 막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방 A고 방 B가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이게 11번, 이게 8번 방, 9번, 10번. 방 A에서 방 B로 가는 입구, 이게 입구예요. 입구를 막아놓은 돌판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2단계, 1단계, 2단계, 또는 이게 1단계면 이게 2단계. 과거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적어도 몇십 명 단위의 대가족이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가족들을 최소의 공간에 매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굴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를 싸서 작은 방들에 안치합니다. 그러면 자연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 2년 안에 시신이 모두 부패하겠죠. 그러면 뼈들을 추려 모아옵니다. 모아서 큰 방에 있는 구덩이에 한 대 모아놓습니다. 이 동굴 무덤의 경우는 대략 1m 정도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어요. 그러니 정기적으로 무덤의 방들은 계속 비워지고 사람이 죽더라도 계속해서 매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뼈만 나중에 추려서 또 다시 묻어버리기 때문에 방이 계속 비어나가죠. 비어나가니까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 무덤의 구덩이에는 할아버지의 뼈부터 그 손자의 뼈까지 한데 뒤섞이고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스월로 내려간다 하는 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는 뜻을 이와 같이 땅 아래의 또는 땅 속에 있는 동굴 무덤에 매장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동굴 무덤의 매장 양식에서 비롯된 죽음의 표현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부와 하미부타르의 발굴 현장에서 동굴 무덤과 함께 뼈 상자들이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뼈 상자의 유골을 수습하는 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2차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죽고 난 다음 동굴 무덤의 방에 매장을 하고 그렇게 매장한 사람들의 뼈를 나중에 한꺼번에 구덩이에 모아놓거나 또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 기념할 만한 사람들을 또는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뼈들을 석회암을 잘 깎아 만든 돌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것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2차 매장 방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고 죽은 선조들을 기념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동굴 무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요한 하가콜의 아들이라고 이 바위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글씨가 이게 요한의 아들 요한 하가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하가콜이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토기장의 요한 또는 십자가형을 당한 요한이라고 고쳐 읽어 번역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기록된 형태를 존중하여 하가콜의 아들 요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브앗 하미부타르에서 발굴된 무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류층 사람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한 뼈 상자에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료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뼈가 담겨 있노라 기록되어 있는 뼈 상자가 발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의 마지막이 그리 행복했던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골헤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동굴 무덤에서 발굴된 8개의 뼈 상자에는 총 17명의 뼈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뼈들을 분석해 본 결과 5명은 7살이 되기 전에 죽었고 대략 75%에 해당하는 13명이 37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50세를 넘긴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가운데에서 한 아이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 8개의 뼈 상자 중에 하나에서는 지난달에 잠시 소개했던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뒤꿈치 뼈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뼈 상자에는 요한 하가콜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뒤꿈치 뼈를 하가콜의 아들 요한의 뒤꿈치 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못으로 뚫려 있는 그 뼈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제 그것으로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죽은 다음에 동굴 무덤의 풍습에 대해서 얕으나마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